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는 아파트하고 이렇게 상가가 있는 곳에서의 재건축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질문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 보면 이런 어떤 과거에 이렇게 전임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이 횡령 배임이나 뭐 이런 사건들이 좀 있어서 이것을 근데 공사했던 그 내역이 전혀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질의사항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 그걸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관리단에 있는 이 자산에 대해서 있죠. 특히 그 현금성 자산이나 그런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금융 상품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소유주 여러분들은, 집합건물의 소유주 여러분들은 투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점해 있는 임차인 여러분들 거기 임차로 들어간 분이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유동 자산에 속하는 거고, 소유자분들 투자 자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는 누구 거죠? 투자자인 소유주 여러분들이니까 특별히 있죠. 소유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 있죠.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임차인처럼, 또는 본인이 자산들이 아무리 집합 건물이니까 호실 하나로만 돼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면 대지와 건물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자산 가치 향상시키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꼭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인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 아파트하고 상가랑 같이 있는 경우에 그 상가만 있는 그 동 있죠. 그것도 있죠. 한 동의 건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아파트처럼 아파트를 한 동으로 보듯이 그 상가도 한 동으로 볼까요? 안 볼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한 동으로 보죠? 그쵸? 용적률이 좀 높은 거죠. 아파트는 좀 더 높고, 우리가 보통 이게 아파트에 있는 상가는 한 동으로 보는데 용적률이 좀 작은 거죠.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들은 한 동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조합에서 재건축 조합이 되는 분들이 이 상가 측에 좀 그런 어떤 그 분양을 하는 부분에서 서로가 좀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제가 누구 입장도 아닌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지가 있을 때 대지의 용적률을 좀 높였기 때문에 거기 있는 평당 토지에 대한 가치,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에서는
가격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아파트 그렇잖아요. 상가는 그런데 이 대지에 대한 그 건물과 대지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부터 해서 가격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평당 그 가치, 토지에 대한 또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단지 이렇게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좀 형평을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가 측에도 많은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건 맞다고요.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상가들에 계신 분들이 쪼개기를 하고 하는 쪼개기가 그 전부 다 불법이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상가에 있는 경우는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그런데 비싸게 분양을 받고 이렇게 매입을 했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랑 비교해 봤을 때는 쪼개기라도 해서라도 좀 분양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상황은 저는 10분 이해돼요. 근데 너무 많이 쪼개게 됐을 때는 아파트에서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좀 많아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도 인정. 너무 많이 쪼개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분담금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법적으로 쪼개기를 너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만, 좀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평성에 맞추어져 있죠. 아파트에 있는 재건축주와 같은 분들도 여러분들이 역지사지가 되어가지고 상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고려해 본다면 당연히 상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떤 재산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좀 형평을 맞춰줘야 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관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되고요. 물론 제가 이 말씀 중에는 그 상가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 그 기본적인 거는 상가를 지으면 상가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으면 재건축할 때 다시 싹 밀어가지고 새롭게 재편시켜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그 상가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딱 할 수 상가에 있는 별도로 자기들이 뭐 알아서 하시라는 식으로 또 자기들 아파트만 이렇게 한다면 이거 모양새가 전혀 잘 안 난다고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파트랑 상가는 같이 있죠. 이렇게 조합원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들은 보면 그 과거에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보면 장기수성 충당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사용을 했는데, 이제 그 공사에 대한 그 내역이라든지 견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본인들이 공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공사를 했어. 한 거는 분명해.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공사는 분명히 했대, 해. 근데 그 상세 내역서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고소를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사는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고소 고발하고 또 민사상 소송하고 그게 참 여러분들 크게 못된 도움이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전임 그 관리위원회나 관리인이 그 어떤 정말 도둑질을 해먹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면서 지꺼먹 떼먹고 뭘 이런 식이 아니었다면 개인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좀 무지해가지고 그런 어떤 내역 이런 것을 갖다가 구비를 안 해놨던 부분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넘어갈 거는 넘어가고, 앞으로 이제 관리위원회와 관리인이 될 분들이 과거처럼 하지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되게 그런 거 꼭 전화가 와요. 전달 와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 보면 이렇게 연락 오시는 거 보면 막 형사 고소하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살펴봐야 되죠. 꼭 고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개인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좀 그런 거는 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저는 이해는 되지만 아까처럼 그런 부분은 좀 그게 소송 자주 일어나고 하면 집합 건물에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특히 민사상 소송들은 더 그렇고요. 그 점을 좀 잘 보셔가지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보면 이제 관리단에 이게 잡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관리비가 좀 들어오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금융 상품에다가 이렇게 넣겠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단기 금융 상품과 장기 금융 상품이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그 수선 적립금, 아파트는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말을 하죠. 그 수선 적립금 같은 경우는 정기 예금에다가 또는 정기 적금에다가 여러분들이 장기 금융 상품에다가 좀 넣어둘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말해서 이제 예를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일부는 예비비로 넣고 뭐 또 일부는 현금으로 통장에다가 두는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단기 금융 상품 중에서 예금자 보호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CD라든지 RP라든지 CMA 중에서 종금 사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MMF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수익도 많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MMF니까 펀드잖아요. 펀드. 그러니까 투자 펀드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에는 되도록 가입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나중에 손실을 보면 여러분들 그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 금융 상품에 여러분들이 맡기더라도 있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내는 부분은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관리업체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왜냐하면 관리소장이든 직원들 자체가 그냥 투자를 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투자자들이잖아요. 소유자분들,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막 해라는 대로 그냥 하고 면피하기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대로 하는 사람들 잘해요. 깔끔하게 할 사람 탁탁 하는데 대부분이 좀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관리위원회와 분들께서는 있죠. 그런 지침 사항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그런 어떤 관리비도 들어왔을 때 CMA 통장에 넣더라도 예금자 보호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넣어서 그래도 이자 수익이 좀 발생하도록 해서 지출할 거 지출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게 세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봄인데요. 이제 꽃도 피고, 개나리도 이제 조만간 또 피고 할 텐데, 우리 판매 시설이든, 상가든,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주상복합 이런 데서든 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늘 좀 바라볼 때 있죠.
특히 소유자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자로서의 이러한 모습으로서 그 늘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좀 가져가지고 있죠. 좀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집합건물은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차인 분들은 있죠. 영업하는데 좀 충실하셔야 됩니다. 영업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임차인 분들은 영업을 잘해야 되죠. 영업을. 그러니까 상가에 있는 분들도 영업을 잘해야 되죠. 생활의 숙박시설 운영사도 영업을 잘하는 데 초점을 둬야지. 이게 임차인이 소유자처럼 해가지고 공용 부분을 지 마음대로 쓰고, 그러면서 관리단을 장악하고, 이게 좀 앞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가 또 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꼭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하는데, 그 내려놓음의 이러한 마음가짐하고, 그리고 이게 정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은 정직한 부분과, 그리고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뭘 많이 알아야 돼요. 너무 사람들이 지금 모르다 보면 여러분들 사기를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알려고 좀 노력하셔야 되고, 모르는 경우는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분들을 통해서 좀 안내 사항을 좀 받고 있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제가 예전에도 동영상에 보면 여러분들이 있다시피 뭐든지 간에 감사함이 있죠. 누군가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드리고 이래 했을 때는 감사하게 여기시고 항상 있죠.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게 보이잖아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많이 이게 사기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오히려 선의를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하는데 그 사람을 음해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으면 가까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 겁니다. 살아가시면서 운이 좋아진다, 운이 잘 풀린다든지 대박이 난다는 거는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운이 잘 풀리고 이런 거지. 또 운이 안 풀리는 경우도 사람 인연을, 잘못된 인연을 만났을 때 운이 안 풀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도 연대를 하셔가 잘못된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좀 바꾸도록 하고, 갖고 나가도록 하고, 요렇게 좀 가시면 점차 여러분이 있는 집합건물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